어, 제가 20대 때 3년을 사귀었던 남자친구 영득을 죽인 조직에 제가 소개시켜줬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까지는 그 여자와 뭐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잘못했는데, 지금 다시 제가 추리를 해보는데, 그때 소개시켜줬던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그러니까 저랑 3년을 사귀었는데 영득이 저를 계속 못 잊고 뭐 좀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 같이 보여서, 저는 좀 헤어진 뒤에도 뭐 저한테 또 너무 집착을 하면 저도 시집을 못 가니까, 그리고 저는 또 좋아했었고 정이 많이 들었던 친한 친구 같은 그런 남자친구였는데, 물론 뭐 저랑 결혼하려고 해서 둘이 뭐 잠자리도 당연히 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또 여자친구를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 뒤에. 그런데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여자를 일부러 해준 건 아니고, 예쁜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 주위에서 좀 예뻤던 여자인데, 미스 코리아 뭐 본선에 나갔던 여자 중에서 아나운서를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나운서를 하다가 나중에 쇼핑 호스트를 했었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좀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예쁜 얼굴이어서 소개를 해줬었고, 또 한 명은 얼굴이 예뻐서 소개를 해줬는데, 그 여자가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스튜어디스를 했었는데, 그 여자 가족이 지금 알았는데 황정민, 차승원, 진서연, 김주혁,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장동민, 뭐 그 가족들이 같이 이수근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그 여자로 유인을 해서 어느 장소에 데려가서 이수근 조직에 살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인한 조직에 서장훈 조직, 그러니까 나와 살고 있는 양엄마 정용진 가족 조직이 계획적으로 같이 살인을 하고 돈을 나눴던 것으로 보이고, 가짜를 같이 만들고 퍼센트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죽일 때 이영자의 유전자 엄마를 같이 살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영자 유전자 엄마를 살인한 가짜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 가짜도 한 30년 전부터 제 어느 가족을 살인했던 어느 살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저랑 적으로 지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저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살인을 하고 가짜로 만들어서 가짜로 제 주위를 속이면서, 그리고 제가 영득이 죽기 전에 저와 그리고 잠자리를 많이 했었고, 뭐 실제로 임신을 했지만 제가 임신 중전 수술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돈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영득이 뭐 돈을 숨겨놨었는지는 제가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그냥 돈이 없어 보이고, 또 약간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게 굉장히 심해서 이제 옆에 있는 제가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결혼하기에는 모든 게 불안정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좀 안정된 사람과 저를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면서 돈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었는데, 제가 마음이 좀 안정이 안 돼서, 그래서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저 몰래 이제 아들들을 낳았었거든요, 영득이. 그래서 딸들을 낳았었어요. 근데 몇 명이나 낳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그 영득을 죽였던 조직한테 살인당하고, 뭐 살아있는 아들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 있었어요. 한 작년까지도 몇 명이. 그리고 가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영득이, 그런데 저랑 사귀는 사이에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저는 뭐 지금까지도 이해를 잘 할 수는 없는데 저한테 무슨 각서를 써서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써달라는 게 아니라 혼자 그냥 써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각서에 뭐 자기가 뭐 번 것의 50%를 주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저랑 이제 그리고 또 헤어지지 말자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저랑 만난 뒤로부터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운이 좋다고 제가 돈 버는데 운이 좋다고 못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집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사귀는 동안에 처음 만난 뒤부터 2년 동안 매일 제 집 앞에 와서 저를 기다려서 제가 만났었어요. 그래서 한 2년을 매일같이 그런 행동을 해서 제가 너무 적극적이어서 남자가 적극적이고 또 만나면 굉장히 재밌게 해줬었거든요, 저를. 그래서 개그맨들보다도 훨씬 더 재밌는 또 말을 굉장히 잘하는 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만나면은 그냥 웃을 수 있어서 만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가족처럼 좀 정이 들고 근데 또 영득이 저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에는 조금 겉으로 봤을 때 돈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5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시작했다고 저한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었다 뭐 그랬는데 그리고 없었어요. 처음에는 옷도 정장도 굉장히 가난해 보이는 몇만 원짜리 뭐 5만 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정장, 좀 가난해 보이는 정장에 가난해 보이는 신발에 맨날 옷도 양복도 한 벌 뿐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뭐 같이 만나면 뭐 비싼 밥을 먹은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영득이랑은. 그런데 가는 장소도 항상 그랬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랑 살았던 양엄마가 그때 영득이를 만났던 당시에 임세령 유전자 엄마가 감금해서 풀렸었어요. 그래서 임세령 엄마가 감금해서 풀려서 영득이에게 왜 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고윤정 엄마랑 김성령 엄마가. 뭐 그 당시에 뭐 제 유전자 자식들이 부자가 돼서 뭔가 어떤 유전자 피를 알아볼까봐 걸릴까봐 잠시 풀어줬었나 봐요. 그런데 그 풀어줬던 기간 동안에 그 임세령 유전자 엄마가 그때 영득에게 돈이 전혀 없던 영득에게 저랑 오랫동안 사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임세령 유전자 엄마가. 그러면서 이제 뭐 돈을 몇 억짜리 땅을 사요. 근데 되게 싸구려 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땅이 5천만 원짜리도 안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그 뒤가 아니라 그 땅을 비싼 가격에 그냥 돈을 더 주고 사요. 그러면서 영득이 이제 땅값이 싼 땅을 비싸게 그 임세영 유전자 엄마가 돈을 거저 주면서 근데 임세영 유전자 엄마가 저랑 아들이 있었거든요. 성객한 아들이 어릴 때 인공수정을 했던 아들들이 있었어요. 임세영 유전자 엄마의 장씨의 내 아들이라던가 뭐 장씨가 기동대에도 지구대에도 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양엄마가 자기 엄마로 잘못 알아 사기쳐서 장씨를 감금한 뒤에 저 양엄마 정용진 가족 조직에 감금을 하고 그 자기 아들이라고 사기를 쳐서 아들이 속다가 제가 나타나면서 홈페이지를 알려주면서 그날 다 살인을 당했어요. 기동대에 있던 아들들이. 그러면서 다 가짜가 됐거든요. 7번 장씨의 내 아들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속아서 이용당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 적들한테. 제가 죽는 날 제가 유전자 엄마라고 알게 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해서 뭐 장씨도 있었고 그 임세영 유전자 엄마의 아마 전두환
아들인데 내 유전자가 섞였던 전두환 아들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다 섞였던 건 아니에요. 저 임세령 유전자 엄마의 아들이 제 유전자랑 몇 명이 섞여서 낳았었어요. 그러면서 또 임세령 유전자 엄마랑 저랑 사이가 좋았었거든요. 살면서. 뭐 제가 그때 그런 행동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방이 집에 그 당시에 3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방을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러니까 가구를 살 돈을 저한테 줬었나? 그래서 제가 가구를 좀 침대를 큰 거를 사서 여동생이랑 임세령 유전자 엄마랑 저랑 셋이서 같이 자는 침대를 샀어요. 그러니까 침대를 2개를 살 돈을 갖고 큰 침대를 1개를 사서 방 1개는 옷방으로 만들고 방 1개는 공부하는 방으로 만들고 안방에 큰 침대를 사서 거기서 셋이서 같이 자게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방을. 저도 제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뭐 저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임세령 유전자 엄마가 감금에서 풀려나면서 같은 방에서 여자 셋이 같은 침대에서 잤어요. 근데 방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방에 남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방을 쓰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임세령 유전자 엄마가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임세령 유전자 엄마가 처음 시장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양엄마가 아니라 임세령 유전자 엄마가 처음에서 시장에서 나가서 일을 했고, 그 시장 이름이 지금은 다 죽었으니까 뭐 거기 일하는 사람 중에 지금 양엄마 죽은 임세령 유전자 엄마 편이 한 명도 없어요. 내적들이 다 오래전에 살인을 하고 다 가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평화시장에서 장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임세령 유전자 엄마는 이제 저랑 싸우는 것이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 적이 됐었지만 2번째 양엄마였기 때문에. 근데 저를 키우다가 정이 들었고 저와 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일부러 평화시장이라는 곳에 장사를 시작한 게 임세령 유전자 엄마였고, 그 당시에 임세령 유전자 엄마 가게 이름이 수정사였어요. 수정사. 인공수정을 해서 수정을 샀다 해서 수정사였는데, 그래서 또 제가 현대그룹에 그 당시 정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유전자 엄마 이름이. 근데 어떻든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공수정해서 제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수정사였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임세령 유전자 엄마가 납치 감금되면서 지금 양엄마가 수정사라는 이름을 수정패션으로 바꿔요. 간판을. 그러니까 똑같은 가게에 나가서 얼굴이 비슷해서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수정패션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패가 들어가요. 이름에. 때리다 라는 패 단어를 써요. 지금 양엄마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그때 당시부터 때리고 다녔나 봐요. 지금 양엄마가. 그러면서 수정 패션으로 이름을 바꿨었고, 그러면서 이제 임세령 유전자 엄마가 감금에서 풀린 뒤에 저는 임세령 엄마가 감금에서 풀린 게 가짜가 아니라 중간에 양엄마가 한번 바뀌었다는 걸 몰라요. 모르고 저는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행동이 그런 행동이었는데, 어떻든 그러면서 이제 같은 침대에서 이제 자게 되고 그러면서 뭐 그랬었죠. 그런데 뭐 가수 태희가 뭐 제 적이었는지 제 편인 척했던 사람이었는지 뭐 누군지 전혀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뭐 그 사람 노래 보면 같은 베개 뭐 그런 노래가 나와서 제가 그런 노래를 좀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사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제 뭐 양엄마가 그 뒤에 임세령 엄마가 또 뭐 이제 그 뒤에는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간 집에서도
이사간 집은 제 방이 조금 제 방을 정해줘서 그냥 그 방에서 살았는데 그 방에서는 제가 그러니까 양녀동생 방을 쬐끄만 방을 주더라고요. 임세롱 유전자 엄마가 작은 방을 줬어요. 양녀동생에게. 그래서 굉장히 작은 방, 좁은 방, 그리고 저한테는 좀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방을 주더라고요. 임세롱 유전자 엄마가 저한테. 그래서 임세롱 유전자 엄마가 뭐 돈을 보태서 어떤 집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제가 방을 정한 게 아니라 임세룡 유전자 엄마가 방을 정해줬었어요. 여동생이랑 저에게. 그리고 본인이 자는 방을 정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여동생이 자는 방은 햇볕이 안 드는 되게 좁은 방이었고 제 방은 햇볕이 되게 잘 드는 이제 아주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없는 사이에 이사를 간 거예요.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오는 사이에. 그래서 이사를 해놨어요, 이미. 그래서 봤더니 방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근데 이제 저랑 살고 있던 여동생의 방이 너무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너무 좁아 보여서 제가 그때 또 조금 돈이 한 몇십만 원 있었어서 침대를 제 방에 한 개 조금 큰 사이즈의 침대를 사서 놨었는데 그래서 양녀동생에게 잘 때는 제 방에 와서 자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방이 너무 좁아 보여서 자기 불편해 보여서 제 방에 와서 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와서 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잘 때 조금 귀찮게 좀 막 끌어안고 자고 그랬었어요, 여동생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는데 제가 조금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여동생가 좀 제가 스킨십을 좋아하는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언니는 이렇게 귀찮게 사람한테 달라붙냐고 막 그러면서 여동생이 좀 이렇게 성격이 조금 무뚝뚝한 성격이었거든요. 전부 다. 양엄마도 좀 무뚝뚝했었고 양엄마들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서 이렇게 옆에서 누가 자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여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계속 잤었어요, 몇 년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시집을 가고 싶은데 집이 조금 예쁘지가 않아서 좀 예쁜 집으로 또 남자친구들을 만나기 쉬운 동네로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 여동생이 어느 양녀동생이 저랑 살던 양녀동생이 저랑 사는 게 스트레스가 된다면서 어느 집을 자기는 따로 얻겠대요. 그래서 저랑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이 살자고. 근데 저는 계속 같이 살자고 했는데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혼자 신설동에 거지 같은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 여동생이. 근데 인터넷 쇼핑몰을 저랑 같이 했던 양여동생이었는데 그 양여동생이 이제 부모가 공유 설수연 집인가? 그 집에게 살인을 당하고 이제 유전자 부모가 가짜로 바뀌었던 집이었는데 그 여동생이 유전자 오빠를 한 명은 또 지금 양엄마가 살인을 했었고 가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한 명이 살아 있었는데 그 당시까지. 근데 그 여동생이 이제 거지 같은 집을 얻어요. 그래서 왜 나랑 같이 살지, 예쁜 집에서 같이 살지 왜 그렇게 이상한 집을 얻어서 거기서 사느냐, 이제 전 이해를 할 수 없는 여동생의 행동에. 그래서 근데 이제 저랑 살았던 양녀동생들은 한 명도 지금 양엄마의 유전자 딸이 없었고 임세룡 유전자 엄마의 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저는 제 딸이 있었는지 저도 몰랐어요. 평생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몰랐는데 근데 이제 제 딸은 어릴 때 살인을 당했고 근데 제 딸 가짜를 누가 했었는지 첫 번째 가짜가 누구였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동생들 알고 있었나 봐요. 어느 여동생들이 내 집에 살았었는지 7명이 그중에 본인은 어느 가짜였는지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든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동생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집에 살고, 근데 그 여동생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여동생은 공장집 그러니까 공유 설수진 그 집이, 그러니까 김부선 집이 죽인 거예요. 김부선 김태원이라는 연예인이 그 여동생의 양아빠를, 양녀동생의 유전자 아빠를 살인을 하고 가짜가 김태원이 됐었거든요. 가짜가 김태원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속이면서 대림식품, 이 김무선 딸이었던 설수연이 그 여동생의 유전자 언니라고 속이면서 대림식품 회장의 아들이 속아서 결혼을 하면서 사기 결혼이 되면서 이혼을 해요. 이제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대림식품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제 아들을 낳았었는데, 이제 아들이 한국에는 다 살인을 당하고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죽였던 여자가 에밀리라는 여자였고, 그 에밀리라는 여자가 누구 자식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은 내 아들을 낳았던 뭐 주진모 유전자 아버지의 딸의,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주진모 아빠의 어느 다른 부인의 딸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주진모 아빠의 딸이 아니라 주진모 아빠의 다른 부인의 딸. 그러니까 유전자 아빠가 다르죠. 내 딸과. 근데 내 딸 낳았던 사람과.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 여동생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거지 같은 집으로 혼자 이사를 가면서. 근데 그 여동생한테 제가 취업을 시켜줬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 헤드헌터를 했었어요. 근데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맨날 놀고 먹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집에서 만화책만 읽고 있고 책만 읽고 있고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일을 그냥 제가 구해줬어요. 그래서 아는 오빠가 있었어서, 아는 오빠를 이제 어떤 사람을 알게 돼서 그 사람한테 제가 여자친구를 7명인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뭐 집에서 초대해서 파티도 해주고 기분을 좀 좋게 이렇게 해주면서, 그때 제가 좀 고생을 했어요. 동생을 취업시켜 주느라고. 그래서 취업시켜 주려고 그렇게 해서 여동생을 헤드헌터라는 자리에 취업을 시켜줘요. 그렇게 소개를 해서 취업이 돼요. 여동생이 제가 소개를 해줘서 취업이 되고, 그냥 공짜로 해주진 않고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니까 소개를 취업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래서 헤드헌터가 됐었는데, 뭐 그런데 이제 그 여동생 헤드헌터를 하면서 이제 그 거지 같은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좋은 집이 필요가 없대요.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여동생이. 자기는 좋은 집이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비싼 집이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거지 같은 집에 살아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집이 약간 더럽거나 집이 좁거나 거지 같거나 그러면은 전 되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릴 때부터 가난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심하게 받아요. 굶고 무슨 어떤 양아빠가 뭐 배가 이제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르면서 복수가 차서 이제 그런 아파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것 같아 보이고, 이제 뭐 또 무능력해 보이는데 일을 안 하고 뭐 술을 계속 집에서 마시면서 술주정을 하기 시작하며 하고, 이제 알고 봤더니 지금 양엄마가 주사를 밤마다 찌르고 괴롭혀서 그 괴로움에 막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었고, 나중에 막 우라통이 터져서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저는 굉장한 심한 또 스트레스를 어릴 때 받고 자라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미치는 줄 알았죠.
이렇게 막 소리를 계속 지르더라고, 집에서 혼자서. 이제 괴로워서. 근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막 이상한 막 술주정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제 죽기 전 한 5년 전부터인가? 그래서 6년 전부터인가? 그래서 그랬는데 처음엔 안 그랬어요. 양아빠가 임세랑 엄마랑 살 때는 술 마셔도 술주정이 전혀 없었고 집에서 술을 마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혼자서. 그런데 이제 사람이 폐인이 돼가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어떤 자살해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봐요. 제가 살면서. 사람이 그런 폐인이 돼가는 과정.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됐었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왜 나랑 살고 있는 아빠는 저렇게 무능력하게 스스로의 삶을 포기를 하면서 의지가 없을까,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물론 뭐 본인이 속여서 나를 유괴한 거를 데려다 놓고 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유괴해 준 거를 돈을 받고 키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벙어리처럼 말을 안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답답하니까 미쳐갔는데, 그런데 저랑은 이제 인공수정된 아들이 있었고, 성기 큰 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괴로웠나 봐요. 근데 말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괴로운데 임신한 엄마가 바뀌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지 뭐 정확한 거 아무것도 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어서 제가 이제 도시락을 못 사고 뭐 도시락을 못 만들고 배가 고픈데 굶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거 어릴 때부터 겪고, 이제 가난한 게 너무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거에 저는 굉장히 예민해서, 제가 미술을 전공을 했고 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인 것에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저를 꾸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데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좀 제 스스로 이렇게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혼자 살 때는 집도 굉장히 예쁘게 해놓고 살았었어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거지처럼 해놓고 살진 않았거든요. 혼자서 살았을 때, 혼자 이렇게 막 남자친구도 집에 초대하고 그렇고 살았을 때, 20대 때, 20대는 아니었나? 뭐 어떻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혼자 살았던 기간이 제가 1년, 2년 3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3년 동안은 집이 예쁘게 해놓고 살았어요. 혼자 사는, 막, 벽지도 혼자 뭐 동대문 가서 싸게 사서 벽지 바르는 아저씨랑 또 페인트 바르는 아저씨 불러서 칠하고, 제가 그때 뭐 집을 갖다가 혼자서 조금 돈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이 너무 거지 같고 비가 새는 집을 구해서, 비가 벽에 막 줄줄줄 새요. 그래서 그러고 막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제가 뭐 화장실도 막 세면대도 뜯어내고 뭐 거기 타일도 다 뜯어내고, 그러면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다 공사를 하거든요. 공사를 하고 뭐 집을 다 이렇게, 싱크대도 좀 거지 같고, 그래서 뭐 싱크대도 시트지 그냥 사다가 다 붙이고, 위에다가 막 그런 몰딩 같은 것도 해서 붙이고, 그래서 좀 예쁘게 해놓고 살아요, 제가. 그래서 조명도 다 바꾸고, 그리고 예쁘게 해놓고 살았는데,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쿠션 같은 것도 예쁘게 하려고 동대문 가서 천을 끊어다 쿠션도 직접 만들어서 해놓고, 커튼도 만들어서 다 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해놓고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거지 같은 집에 살거든요. 지금 뭐 양엄마가 막 제 방바닥에는 막 피 묻은 것처럼 이상한 거 맨날 묻혀놓고, 막 벌레 갖다 놓고 방에다가 막 지저분해서 막 사람 이렇게 토 나오게 막, 그러니까 그런 걸 치워도 치울 수가 없고 닦아도 닦이지가 않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괴롭게 만들어요. 저를 계속 끝없이. 사람 계속 괴롭혀요. 막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그래서 저 아줌마가 저한테 평생 뭐 모르겠는데 30년 넘게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서,
이제 습관적으로라도 또는 본인의 할 일이 저를 괴롭혀서 빼앗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저를 죽게 만드는 건데 자살을 하게 만들던 뭐 살인을 하던 그렇게 해서 결국엔 저를 죽이는 사람인데 뭐 제 아들 30명 넘게 살인을 했기 때문에 저 아줌마랑 저 아줌마 가족들이 또 정영진 가족들이 그러면서 어떻든 이제 사람들이 뭘 잘못 최근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잘못 안 된다. 뭐 20년 동안 저를 쭉 지켜본 사람들 알아요. 제가 혼자 살 때는 깨끗하고 예쁜 집에 살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양엄마가 이제 제 방을 맨날 테러를 해놓고 공개 테러를 또 맨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치워도 이거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방에다 돗자리를 깔고 자거든요. 덮는 이불도 좀 갖고 다녀요. 제 가방에 뭐가 있냐고 이불까지 있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라 양엄마가 괴롭혀서 그렇다고요. 괴롭혀서. 더럽혀 놓으니까 집에 냅두면 가만 냅두질 않아요. 갔다 오면 저는 같은 빨래를 입지도 않는 옷을 100번씩 빨래를 해요. 정말로. 세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빨아도 빨래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하도 더럽혀놔서 옷이나 이불들을, 모든 것을, 방안을. 그래서 얼마나 심했으면 제가 겨울에 이불 덮고 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불을 못 덮어요. 겨울에 추운 날. 몇 년을 제가 이불을 못 덮었어요. 지금 한 몇 년 넘게, 7년 넘게. 겨울에 추운데 너무 추워요, 방에. 근데 보일러가 약하게 들어와요. 세게 안 들어오고. 그래서 너무 추운데 밖에 나갈 때 입고 나갔던 코트를 그대로 덮고 잤어요. 제가 몇 년을. 베개도 없었고. 그래서 목이 아파서 푹신푹신한 침대에 자고 싶다. 근데 뭐 침대는 집에 있던 매트리스에다가 저희 양엄마가 뭐 피 묻은 것처럼 막 이상한 되게 흉측한 것들을 막 이렇게 막 묻혀놓고 그래서 그 위에서 뭐 잘 수가 없게 해놔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막 냄새나게 막 뭐 묻혀놓고. 매트리스 어떻게 빨아요? 빨래를 못 하잖아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계속 돈 드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괴롭히는 방법이 아주 많아요. 저 양엄마가.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항상 불쾌해요. 기분이 항상 나쁘고 집에 들어오면 지옥 같다 집이. 그런 기분을 저는 항상 매일 느끼거든요. 14년 동안. 그리고 항상 공기 테러하고 갔다 오면 내 방만은 공기가 더러워져 있어요. 이미 환기를 2시간 동안 시켜도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는 날들이 있어요. 피곤하면 2시간 환기를 못 시키거든요. 그럼 더러워진 공기에 그냥 기절하듯 저는 잠이 들어요. 그럼 막 눈도 아프고 막 머리도 깨질 것 같이 아프고 공기가 계속 테러돼 있고 또 자는 동안에 또 테러를 해요. 저 양엄마가. 또 테러를 하고 뭐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심하게 아파요. 항상 저는 머리가 막 계속 깨질 것처럼 아픈 상태예요. 14년 동안 매일 그랬다고. 제가 지옥이라고 왜 나를 이 지옥에서 구해주지 않냐고. 내 아이 낳은 사람들과 내 아들이 나를 왜 지옥에 냅두냐고. 왜 방치시키냐고 하면서 아무리 원망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듣고 구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처음엔 몰랐겠죠. 제가 말을 하지 않았고 혼자 그냥 참고 누구한테 나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랑 살고 있는 여자가 미친 여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미친 엄마가 완전 미쳤구나. 딸을 괴롭히는 미친 여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알고 봤더니 이제 유전자 엄마가 아니었고 뭐 그걸 알게 된 지 3년 됐거든요. 유전자 엄마가 아니라는 거를. 유전자 엄마가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나를 괴롭히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악마인 줄 알았어요. 그냥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신병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 아들을 계속 죽이는 살인자였고 저를 괴롭혀서 죽이는 나쁜 악마였던 거죠. 제가 잠들면 주사로 막 목을 찌르고 다리를 찌르고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주사를 찔러서 시집 못 가게 하려고 계속 몸을 안 예쁘게 망가뜨리고 주사를 찌르고 계속 안 예쁘게. 그러면서 제가 아프고 또 못생겨지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없던 우울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외모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보다 제가 예뻤었기 때문에 날씬하고 그래서 외모가 내 경쟁력이 외모밖에 없구나. 내가 공부를 뭐 한국 1등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는 그럭저럭 좀 잘하는 편이었지만 뭐 천재 같지도 않고 뭐 공부를 천재적으로 잘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림은 좀 천재적으로 잘 그린다고 천재처럼 잘 그린다고 그런 말은 들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뭐 전교에서 1등을 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전교에서 모르겠어요. 뭐 반에서 한 3등 안에는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전교에서 1등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선생님들이랑 짜고서 뭐 전교 1등은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선생님들이랑 짰던지 아니면 뭐 그렇더라고요. 다 그랬더라고요. 보니까.